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간밤 다우지수가 또 사상 처음으로 4만 원 선을 넘으면서 마감을 했죠.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 외국인의 매도 전환에 장 막판에 상승폭 소폭 줄이면서 2,740선에 장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개장과 함께 하락을 했다가 마감 앞두고 반대로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이 음식료 업종들이 또 강한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같은 시장은 또 어떻게 짚어나가면 될지 우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은 항상 이분과 함께 든든하게 출발을 해봅니다. 바로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혁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자, 오늘은 좀 엇갈리게 끝난 양시장이었는데요. 오늘 네.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리 증시가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았던, 좀 예상 못했었던 그런 좀 변수들이 시장에 나와서,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이 많이 좀 발을 담고 있을, 코스닥 지수가 지난 금요일에도 급락, 그다음에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에서도 오전장부터 스타트가 좀 좋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은, 그다음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다음에 미증시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과 좋은 뉴스들이 전해져서 배가 오히려 좀 더 아픈 그런 좀 시장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좋지 않았던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남은 5월에 21일부터의 나머지 31일까지라던가 6월 달에 대한 시장 전망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변동이 없다, 이런 얘기를 먼저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시작을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개장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HLB, 그다음에 HLB 그룹주들이 전부 하한가로 이제 꽂혀버렸죠.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가 많이 좀 왜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 거래일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시장이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도 좀 예상을 좀 못했었던 부분들이라서 좀 다소 좀 아쉬운 감들이 좀 더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제가 골라드렸던 종목은 당연 좋은 결과들이 좀 나와서 좀 그런 부분들로 좀 위안을 좀 더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글로벌 증시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지금 4만 포인트를 넘어서는 굉장히 좀 강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 이제 CPI 발표가 나온 이후에 이제 뭔가 금리 인하 시기 시작 시점에 대한 그런 견해들,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의원들의 많은 의견들, 혹은 시장 참여자들 아니면 시장 분석기관들 이런 의견들이 좀 다소 좀 비둘기파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지수가 빠지면은 매파적인 의견들, 그 다음에 지수가 올라가면은 비둘기파적인 의견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도 도출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 있었었던 변수들도 어느 정도 악재는 좀 해소가 되는 국면인 것 같고, CPI 기점으로 해서 미증시 안에서는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AI 열풍,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개선이 됐고, 실제로 관련된 주요 종목들, 엔비디아의 추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와 기대감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 지수는 그냥 무난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 지수가 지난 금요일 날 1% 넘게 빠지고 1.7%, 1.8% 이렇게 빠지고, 오늘은 또 주요 지지 구간들 아니면 지난번에 전 저점 여기를 이탈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다소도 매도 물량들이 좀 부담스럽게 출회가 되는 좀 아쉬운 그런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HLB가 오늘도 하한가에서 좀 벗어나질 못했죠. 장중에 이제 반발 매수 물량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결국엔 다시 대밀리고, 그다음에 호가창에 이제 잔량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내일 아침장에서도 좀 다소 부담스러운 개파락 부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HLB 그룹주들의 뭐 주주분들은 좀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이겠으나 일단은 뭐 이런 변수들, 뭐 특별한 케이스들, 해프닝 이런 걸로 인해서 지수가 좀 왜곡이 됐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다음에 변수가 좀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좀 잠잠해지는 시기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흔들렸던 지수는 저는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예상치 못한 변수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잠깐 좀 숨고르기라던가 잠깐 좀 쉬어가는 그다음에 이제 좀 점 찍어놨었던 종목과 뭐 현금 흐름들이 좀 맞물려진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잡으셔도 저는 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지수의 분위기 자체가 HLB의 분위기에 너무 좀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 뭐 푸름과 내일 뭐 종가를 좀 봐야 그래서 어디가 좀 저점이 될지 좀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내일은 좀 회복 장세를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분위기들을 좀 이어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전망과 뭐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벌써 날이 굉장히 좀 더워졌죠. 그리고 이제 뭐 여름을 좀 가까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서머랠리에 대한 뭐 이제 분석 기관들의 이제 좀 전망들 이런 것들도 시장에 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미증시의 분위기를 빠릿하게 좀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늦춰진 만큼 좀 더 빠르게 회복하는 우리 증시를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운이 좋게도 저랑 같이 종목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제가 또 지난 목요일 이후에 뭐 금요일 오늘 뭐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 안에서도 또 익절할 수 있을 만한 또 좋은 종목의 흐름들이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우리는 뭐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 생각보다 좀 까다롭게 느끼시고 그다음에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도 또 차분하게 또 열심히 또 안내를 해드리고 강의도 해드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따라와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액션을 좀 취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또 주도주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제가 안내를 해드린 것처럼 테마의 순환매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뭐 장기 투자를 무작정 기다린다 이런 느낌들보다는 뭐 당분간은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이제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단기 종목들을 좀 빠르게 이제 수익 관점에서 이제 순환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치들은 뭐 5월달 그다음 앞으로 6월달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뭐 시장보다는 개별 종목들이 더 중요한 그런 장세니까 중요한 얘기들은 제가 조금 뒤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또 힘차게 또 저의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서 이번 주 한 주 수익 전략들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게요. HLB가 저번 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또 하한가를 보여줬죠. 그리고 연준에서도 계속해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시장이 좀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 20일 월요일 오늘도 특징주 짚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첫 번째로 말씀 주실 종목은 어딜까요? 네, 뭐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뭐 좀 뚜렷한 그런 솔루션을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솔루션은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재료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좀 테마의 흐름에 좀 순행을 하면서 우리가 좀 같이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을 많이 강조를 드리죠. 제가 지난 강의를 하면서 신송홀딩스라는 종목을 열심히 또 강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 전 방송에 이제 히든 종목이었고 제가 그 전 방송에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좀 못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부가 설명을 좀 드리고 했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원하는 그림이 한 반 정도는 좀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노란 그 대화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또 이제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또 좋은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 오늘은 다소 좀 그 쉬어가고 밀리는 그림들이 나왔지만 신송홀딩스라는 종목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여전히 뭐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또 재료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테마주 성격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는 아직은 특징주는 아니지만 특징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그 다음에 특징주가 되었으면 하는 종목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한 번의 액션이 나와서 충분히 또 특징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세를 가지고 뭐 굉장히 좀 신경전이 치열하죠. 아직까지는 뭐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조금 더 좀 과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은 뭐 이제 맞받아치는 보복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관세 개정도 해놓고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품목에 대해서든 아니면 시장에서 이제 좀 적극적인 액션으로 인한 뭐 이게 좀 뭐 중국의 공격 카드로 터지는 그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송홀딩스는 뉴스가 터진 그림은 아니지만 지난 금요일 날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시장이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금요일은 지수가 또 급락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뭐 이런 관세 뭐 부가 수혜주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반사익 느낌, 시장이 좀 빠졌을 때 대처되는 그런 종목의 좀 색깔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됐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이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또 공격적인 관세 카드는 이슈가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기만 하고 공격을 안 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또 분석을 해본 결과 중국에서 이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뭐 히토류 아니면은 뭐 대두 이쪽이 이제 우선시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뭐 대두 관련된 종목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라고 뭐 여전히 또 똑같은 그다음에 여전히 동일한 의견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수익을 내셨던 분들께는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뭐 거래량이 없는 음봉 조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은 이 종목은 뉴스만 불거진다라고 하면은 뭐 15% 이상 20%까지도 하루 만에 또 급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분할 매도 이후에 좀 남겨놓으셨던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지난번엔 놓쳤는데 만약에 이번에 또 이렇게 거래량 없는 음봉이 나와서 매수의 기회를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한 8,400원 언더 정도면은 뭐 다시 한번 재접근을 고민해 볼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참고를 해보시고요. 제가 또 예언하고 제가 예측하고 제가 기대하는 흐름들이 그런 뉴스와 함께 이 종목의 또 수익률로 더 크게 이어져 주기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던 신송홀딩스로 특징주 출발했습니다. 벌써 10% 수익을 또 내주고 있고요.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이 미중 갈등. 그중에서도 중국의 공격 카드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죠. 과연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할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신성홀딩스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 쭉쭉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두 번째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제가 요즘에 많이 강조드리는 뭐 테마주들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화장품주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골라드렸던 화장품 종목들은 뭐 굉장히 또 좋은 액션들이 나왔고 뭐 아모레 퍼시픽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코리아나 뭐 그다음에 APR 그다음에 뭐 청담 글로벌 이런 종목들 뭐 제가 최초에 이제 안내를 해드렸던 클래식한 화장품 종목들은 뭐 굉장히 좀 빠르고 강하게 멀리 날아가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뭐 이제 후속주에 대한 뭐 투자자들의 니즈들은 주가로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뭐 계속해서 좀 노려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들 안에서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도 요즘에 뭐 잘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K뷰티 화장품 종목 안에서 시가총액 대장이라고 한다면은 아모레 퍼시픽, 그다음에 아모레지, 그다음에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을 이제 고르실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뭐 가장 좀 대표적인 아모레 퍼시픽이 오늘 뭐 전고점을 또 뚫어주고 52주 신고가를 열심히 또 달려주는 모습들이 오늘 또 증시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종목의 현재 수급 현황들을 보면은 개인들의 매도 물량들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물량들을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혹은 뭐 기관, 연기금을 동반한 기관, 그다음에 뭐 투자 신탁 이쪽에서 매수를 계속해서 좀 이어져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뭐 이제 테마주들, 특징주들처럼 한 방에 팍 튀는 그림은 아니지만 묵직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종의 대표 종목, 대장 종목들이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좋은 수급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쪽 테마 혹은 이쪽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한국 화장품 뭐 상한가라던가 코리아나 급등 이후에는 뭐 금요일 그다음에 오늘 뭐 다소 좀 조용해지는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오늘 뭐 특징주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했지만 튀어 올랐었던 뭐 그런 화장품 종목들도 시장에서는 뭐 계속 좀 존재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APR이라는 종목을 좀 먼저 보시면은 제가 이 종목은 제시를 드렸고 대략 한 20% 정도 가량의 수익률을 좀 달성을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위쪽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전환 시점이 나왔다기보다는 거래량을 조금씩 좀 줄여가면서 눌러주고 쉬어가는 이런 구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AS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뭐 굳이 뭐 짧게 한타를 노리고 빠르게 치고 나오는 것도 좋지만 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앞자리가 뭐 30%대로 바뀔 때까지 뭐 40%대까지 쌓일 때까지 도전을 해보기에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은 여전히 동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좀 덜 올라간 화장품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 그다음에 뭐 조금 늦었지만 후발주자로 좀 구하게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제시를 드리면서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제시해 드렸죠. 뭐 좀 귀여운 상승률이지만 오늘 한 9.27%, 10% 가까운 그런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대화방 안에서도 수익 인증을 해주시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계셨는데 이 종목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렸던 APR이랑은 조금 좀 달라요. 이 종목은 평상시에 거래량이 이렇게 팍 매일 많이 터지는 종목도 아니고 이제 뭐 시가총액의 규모라던가 아니면은 뭐 유통 비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이제 좀 윗꼬리를 잘 달기도 하고 단기간 안에 폭발적으로 상승률을 보여줬다가 또 금방 또 조용해지기도 하고 이런 류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막 많이 실을 만한 종목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기회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성 종목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다가 한번 터지면은 분할 매도해서 빠르게 또 빠지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기에는 저는 여전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의 위치도 바닥을 계속 횡보하면서 위쪽을 두들기고 있는 이런 형상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타가 좀 더 터져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아모레퍼시픽이 여전히 또 신고가를 좀 써주고 52주 신고가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런 순환매에 맞춰서 화장품 종목들도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구간들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33만 원 선에서 거래 마친 APR 그리고 2.13% 상승하면서 8,150원에 거래 마친 청담 글로벌 AS 주셨습니다. 자, 최근 화장품주에 대해서 굉장히 입 아프게 많이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그중에서도 매출액이 또 전년 대비 7.5%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화장품 업종에서 추가 상승 순환매가 기대된다라고 하니까요. 아직까지도 포트폴리오에 안 담으신 분들은 한 종목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죠. 카메라 앱 키셔서 이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톡방 안에서 좋은 종목들, 정보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톡방 입장하시는 것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도 쭉쭉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어딜까요? 네, 우리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을 좀 한번 볼게요. 네. 이거는 제가 4월 마지막 날, 4월 29일 날 제가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드렸던 종목이고 우리가 또 같이 좋은 수익을 또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다소 좀 조용해지는 그다음에 좀 주가가 대밀리는 이런 그림들이 나왔는데 오늘 또 시장에서 보니까 땡땡 전선이라던가 특히 뭐 LS 그룹주라던가 뭐 새로 부각이 되고 있는 뭐 이런 전선주들은 오늘도 뭐 강세들이 나오고 지금 재료가 아직까지는 다 소진되지 않았어라는 액션들을 좀 보여주는 그림들이 좀 보여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그 전력주들 그다음에 뭐 전기 전자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과열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바닥에 가깝고 같은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거를 이제 위주로 이제 편입을 하죠. 그리고 서전기전이 거기에 딱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난 20%대 수익률은 뭐 축하를 드리는 시점이고 이제는 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또 전환 구간들이 좀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한번 좀 다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뭐 많은 종목들이 지금 뭐 AI 열풍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아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AI 반도체, 그다음에 뭐 온디바이스 AI 뭐 이런 이제 좀 부분에 순환매가 굉장히 좀 셌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K전력이라고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뭐 급등을 좀 많이 했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에너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우려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인프라 개선이 기대가 되기도 한다. 요렇게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뭐 전기전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또 급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전기전은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뒤늦게 좀 덜 올라간 종목을 편입하다 보니까 대장주보다는 뭐 시세들이 좀 많이 터지진 않았죠. 그리고 뭐 충분히 기대할 만한 수익률은 단기간 안에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서전기전이 요즘에 또 분위기를 다시 돌릴 만한 이런 음봉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을 늘리면서 외국인 매수 수량들을 좀 늘려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요즘에 또 원전주들의 분위기들도 뭐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제 중동 지역 뭐 수주 이슈라던가 수주 기대감이라던가 아니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뭐 소형 원전 모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한다라는 뉴스들이 이제는 조금씩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전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뭐 저는 뭐 아쉬운 원전주고 뭔가 계속 좀 아쉬운 그림들을 뭐 작년에도 보여주고 했지만 원전주들의 미래 전망들은 저는 뭐 굉장히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의 명분을 또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 많이 좀 지원을 해주고 정책적으로도 좀 분위기가 좋은 그런 원전주들이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는 좀 잘 살아나주지 않을까 이렇게 또 내심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서전기전은 뭐 여전히 장기 추세의 흐름을 보면은 뭐 많이 올라가진 않았죠. 바닥에서 20% 올라갔고 그 다음에 뭐 전고점, 그 다음에 뭐 2022년도에 전고점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뭐 100%, 15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미래의 장기 추이에 대한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시고 아직까지도 뭐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주봉이나 월봉 차트도 부담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력주들 안에서 좀 덜 올라간 게 뭐가 있을까 이걸 찾으시는 분들께는 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저는 뭐 지금은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거래일 대비 3% 오르면서 5,490원으로 장 마친 서전기전 말씀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전력주, 후속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신 종목이었죠. 원전주 그리고 전력주 동시 모멘텀이라니 과연 놓칠 수가 없는 종목인 것 같고요. 이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이 종목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듣고 수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뭐 마지막은 자랑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CG트로닉스 요즘에 뭐 굉장히 핫한 그런 종목이죠.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였나요? 제가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었던 5월 9일 히든 종목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히든 종목을 제시드리고 다음 거래일 날 바로 또 상한가에 찍혀버린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상한가 스쿨 방송을 통해서 뭐 매달 1월 달부터 2월, 3월, 4월, 5월 한 달에 한두 종목 이상씩은 또 상한가 적중을 잘 시켜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이 지금 추천드리고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가 지났는데 수익률이 최대 수익률 고점까지는 한 50%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고요.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은 단기간 안에 많이 올라가 버려서 과열 종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더 갈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따라갑시다라는 얘기는 차마 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CG트로닉스를 제가 발굴하고 이 종목을 추천드렸던 포인트들을 보면은 일단은 시작은 AI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력주들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전력주들이 워낙 강하게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AI의 문제점인 전력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 그럼 이제 인프라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력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이제 우리의 과제와 숙제들이 좀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이어지면서 좀 덜 올랐고 바닥에서 부각이 되는 새로운 종목으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전력 반도체 쪽에서 이 종목이 또 채택이 되고 상한가가 나오고 단기간 안에 급등하는 이런 사례들이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종목을 열심히 잘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상한가에 적중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보셨다시피 지난주에 제시드렸었던 이제 대두 관련된 종목 안에서도 급등이 잘 나오고 있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좋은 수익을 과거에 냈었던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흐름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그럼 새로운 수혜주와 그 다음에 새로운 바닥에서 급등이
생존이 가능한 종목들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좀 우리한테 뭐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얻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 방송을 많이 좀 봐주시고 많이 좀 따라주시고 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CG트로닉스를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선택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AI 열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 종목은 지금 다소 좀 아쉬운 그림이지만 순환매와 테마를 계속해서 갈아타고 이어가면서 급등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불과 뭐 일주일 전에 했었던 CG트로닉스는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AI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서 지금의 순환매 순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CG트로닉스처럼 상한가 종목을 다시 잡기 위해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열심히 한번 좀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강의에서 제가 열심히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G트로닉스 오늘도 여기 나오네요. 오늘은 1.12%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16,3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우리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시고 빠르게 무려 50%의 수익을 낸 만큼 말씀대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은 됐습니다. 자, 오늘 CG트로닉스의 뒤를 이을 종목도 어디를 또 짚어주실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톡방 입장한 QR코드 카메라에 키셔서 이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톡방 입장 빠르게 가능하시고요. 또 토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은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또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이 또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은 무료 방송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보시다가 바로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 넷째 주 수업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쫙쫙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토 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1타 선생님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뭐 앞서서 제가 AI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공략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요즘에 뭐 뉴스 기사들, 뭐 흐름들,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AI를 명분으로 한 테마주들의 순환매는 뭐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그 다음 후속주들, 그 다음에 후속 급등 랠리들 이런 것들이 좀 제 눈에는 좀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을 한번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AI 쪽에서 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은가, 그 다음에 앞으로 일정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또 준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끝나지 않은 글로벌 증시의 AI 열풍,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업종 혹은 섹터 안에서 뭐 급등의 순환매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흐름을 뭐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뭐 과거에는 AI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뭐 빅데이터 기업이라던가 최근에는 또 전력주들이 어마어마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제 뭐 AI 소프트웨어 이쪽 그 흐름들에 뭐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다 AI에서 기반이 돼서 막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좀 구분이 좀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AI라는 또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잘 올라갔었던 그런 이제 좀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 쪽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가 좀 사실 요즘에는 잘 못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과 가지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좀 소가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요거를 좀 버릴까 아니면은 좀 또 조금 더 좀 기다려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루에도 좀 몇 번씩 좀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뭐 지금
지금 전반적인 뭐 글로벌 증시 안에서는 반도체 흐름들이 다시금 좀 살아나는 그런 액션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AI 쪽에서는 지금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반실적주, 반테마주 이런 느낌으로 들어왔는데 새로운 이슈와 새로운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세가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 추세가 좀 지켜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크게 이탈이 되고 손절가를 뭐 좀 벗어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아직은 뭐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중 안에서도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해서 추세가 이탈이 되거나 요거는 조금 좀 힘들겠다, 시간이 더 길어지겠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현명하게 또 제거를 할 필요가 있겠죠. 약간 지금 TMI의 이야기이긴 한데 오늘 제 여기 위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제 노란톡 대화방으로 이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인텍 플러스라는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했던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종목은 4월 달에 아쉽게 손절가를 이탈해서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요거는 좀 손절을 합시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드렸죠.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고 오늘 이제 좀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요거를 가져가는 게 맞겠느냐, 아닌 게 맞겠느냐. 근데 오늘은 이제 또 질문을 하시는데 뭐 제가 그 당시에 이거는 뭐 좀 손절을 인정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외에 우리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대세 상승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킬 거는 지키면서 가야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익률들이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제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뭐 완벽하게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지금 반도체보다 더 강한 포인트가 있고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 다음 순환매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못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너무 막 집착을 하고 그다음에 현금이 아예 뭐 꽉 막혀 있는데 그냥 나는 뭐 희망 고문으로 가져가고 이런 느낌들보다는 어느 정도는 현금을 좀 가동을 하면서 또 새로운 종목과 새로운 테마의 순환을 같이 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지 않을까라고 좀 약간 그런 좀 의견들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 수익 자랑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수익률들이 나오기도 했었죠. 제가 상한가 스쿨을 1월 달부터 방송을 하면서 제시드렸던 히든 종목들을 모두 다 까보고 리뷰도 한 번씩 또 해봤어요. 근데 뭐 아쉽게도 뭐 인텍플러스처럼 아쉽게 이탈하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10개 중에 뭐 8개, 9개 이상은 항상 또 목표가를 달성하기도 했었고 수익이 잘 나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뭐 더 좋은 종목과 그 다음에 또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 어떤 거를 보면 좋을지 저랑 같이 또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반도체를 보시면은 제가 과거에 이제 뭐 YC캠이라는 종목으로 또 좋은 결과치를 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20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 종목은 유니셈이라는 종목도 뭐 HBM 관련주로 YC캠, IMT 후속주 그리고 이 종목도 뭐 30% 이상의 상승률을 제가 또 잘 잡아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니까 삼성전자도 뭐 과거에 또 4월 달에 엄청난 랠리를 보여줬다가 한번 쭉 빠졌다가 지금 또 추이를 좀 지키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저는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근데 다만 좀 시간이 지금 당장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좀 넘겨주는 요런 액션들이 또 보여줬어요. 살짝 넘겼다가 지금은 다시 또 이제 음봉이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대표하는 뭐 두 종목 중에 하나로서 그 중에 이제 뭐 여전히 나는 추이들을 잘 유지하고 있어 이런 액션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뭐 반도체 종목들이 그래도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제 좀 좀 더 기다려 볼 만한 이슈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반도체를 왜 꺼냈냐면은, 이제 옛날 같은 반도체 분위기가 다시 오려고 한다면은, 뭐 반도체에 좋은 그림이 와야 우리 증시가 살아나니, 저도 그런 그림들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특별한 이벤트가 요즘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확 끌어올리는 그런 모멘텀이라던가 SK 하이닉스는 살짝 넘겼다가 나오긴 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분위기를 확 끌어줄 수 있었던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 뭐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되겠죠. 과거에 한미반도체가 오랜 기간 횡보를 하다가 뭐 상한가를 가거나 의지에 또 다시 한번 급등 랠리를 보여준다라던가 이런 액션들이 나왔었을 때가 반도체의 후속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을 때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미반도체가 4월 달부터 뭐 5월 달 현재까지 뭐 빠지기도 하고 횡보를 하고 있지만 뭔가 이제 주가에 대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올 만한 특별한 이벤트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과거의 흐름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런 액션들이 나왔었을 때 반도체 중소형 종목들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이어졌었고, 우리는 이제 반도체 쪽에 다시 좀 빠른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그런 이벤트들을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더불어서 미증시에서는 엔비디아라는 종목에 그런 이제 좀 특별한 이벤트들이 필요했는데, 엔비디아가 또 막 52주 신고가 쓰고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왔었을 때는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순환매들이 지속적으로 나아졌죠. 근데 아직은 뭐 부담스러운 추이는 아니고 빠졌다가 다시 좀 되올리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이벤트가 시원하게 발생을 하진 않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액션들이 나오고 다시 한번 반도체 시장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 중에서 또 좋은 종목들을 골라드리고 예전에 했던 것처럼 또 빠른 액션들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 좀 특별한 이벤트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인정을 하고 반도체 흐름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지금 주요 이벤트가 중에 하나가 미증시에서는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엔비디아가 뭐 여기 기사 안에서도 뭐 서머랠리 기대감이 나오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뭐 고비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어떤 실적 발표를 보여주느냐, 1분기처럼 서프라이즈급 실적을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뭐 컨센서스에서 예상하는 그 정도, 아니면 이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뭐 하회를 한다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과거처럼 좀 반도체를 더 기대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보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이제 좀 서머레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다시 반도체에서도 와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미 반도체 뭐 전고점 돌파, 신고가 갱신이라는 뭐 특별한 이벤트로 이어지고, 이렇게 액션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뭐 재차 바닥에서 이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HBM 후속주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반도체 쪽에서는 저는 뭐 죽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감하게 공격할 타이밍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중립을 좀 세워놓고 좀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다른 쪽에 뭐 다른 좀 테마성 종목들한테 시선을 좀 돌려놓고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자, 반도체 뭐 얘기가 길어졌네요. 자, 두 번째를 보면은 뭐 빅데이터라던가 뭐 전력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요즘에 우리가 또 전력주로 재미를 좀 많이 봤었죠. 제가 앞서서 리뷰해드렸었던 종목들도 뭐 전력주 안에서 이런 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뭐 내용들을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AI 열풍이 뭐 굉장히 좀 강하게 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전기 먹는 하마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질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그 전기를 과연 감당을 좀 해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미국의 실상을 보니까 뭐 변압기라던가 지금 뭐 매립되어 있는 전선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차단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노후화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 교체를 해야,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손을 봐놔야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 맞춰서 많은 또 전력들을 좀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전력주들이 그다음부터는 뭐 AI의 실질적인 테마는 우리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또 엄청나게 또 많은 상승률들을 보였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하고 후속주를 준비했었을 때 흐름을 탔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 내용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 센터로 흔들리는 미국의 전력 수급. 그래서 이런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밀어내고, 거기에 대한 반사익으로 우리나라 K 뭐 전기 전자, 그다음에 뭐 전력주, 전압주 이런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그 요소들이 좀 생겼었던 것 같고, 뭐 뉴스들을 보면은 뭐 새로운 뉴스들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더 특징주가 되고 당일 급등주가 되면은 뭐 미국의 어떤 기업과 뭐 전력 인프라 뭐 수주로 계약을 따냈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은 보다 좀 더 강하게 가고 그날의 대장이 되기도 하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다음 뉴스 기사들도 뭐 AI발 수요가 폭증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생성형 AI 전성시대, 뭐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 근데 뭐 데이터 센터 설립과 그 다음에 이제 확장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또 진행형이기 때문에 뭐 AI발 이슈는 계속해서 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은 4월달, 5월달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250%, 270%의 상승률, 뭐 단기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막 이렇게 나와줘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를 안 하면은 또 소외감 느끼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뭐 먹을 것이 없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액션들,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덜 올라간 종목, 이제 같은 이슈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 바닥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쉽게 편입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거를 이제 찾는 관점과 그다음에 저의 종목 발굴 메커니즘은 항상 같은 방향대로 가죠. 그래서 뭐 서전기전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준비를 했었던 종목이고요.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께 여기 이제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열심히 또 브리핑을 해드렸죠. 여러분들이 제 TV 방송을 열심히 또 시청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후반전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이득이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제가 생각하는 원픽 종목을 잘 매매를 해서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뭐 가장 큰 이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전기전이라는 종목도 제가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해드리고 그 다음 방송을 했었을 때 다행히도 오르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리뷰를 좀 해드렸죠. 추가 상승 랠리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충분히 뭐 20% 이상의 상승률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력주 안에서의 순환매들이 뭐 덜 올라간 종목들한테서는 계속 나와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G트로닉스라는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간 종목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이 종목은 제가 아까 자랑을 좀 많이 했던 것처럼 50% 이상의 히든 종목으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시드리고 이 종목이 5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전력주는 이제는 뭐 다들 아시고 다들 좋아하시죠. 그리고 뭐 이미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 많고 바닥에 있는 전력주들이 이제는 사실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좀 찾아보고 골라보고, 그럼 그 다음 후속주가 뭐가 있을까? 좀 덜 올라가고 이제 CG트로닉스처럼 좀 더 이쪽 전선주들, 뭐 전압주들 이쪽 안에서 저전력 테마 이쪽 안에서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뭐 이렇게 눈에 확 와닿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았고, 그 중에 이제 에이텀이라는 종목을 제가 좀 눈여겨봤었는데, 제가 이 종목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우리가 또 종목 소개 코너가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제 히든 종목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뭐 TV 방송만 이제 시청을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새로운 전력 후속주로 에이텀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뭐 덜 올라간 바닥권에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뭐 전력 변압기, 뭐 사업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아직은 덜 부각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관련된 종목들이 뭐 너도 나도 전압 테마, 뭐 변압기, 뭐 전력 테마, 전선 테마 이렇게 이제 쌓여 있다라고 하면은 뭐 100%, 200%씩 또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고, 그 다음에 뭐 직접적인 수주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이제 같은 사업들이 부각이 되면은 하루 만에 뭐 15%, 20%씩 또 급등하는 뭐 이런 이제 테마성 흐름들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실적주 느낌보다는 바닥에서 아직 뭐 차트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좀 덜 부각이 됐구나. 그래서 이쪽 대장주들이 시세가 여전히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 종목을 후속 종목으로 좀 보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성 매매 종목으로 저는 에이텀이라는 종목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좀 자신 있게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실제로 많이 했었던 내용이죠. 우리 반도체를 가지고 2월달, 3월달, 4월달 뭐 수도 없이 많은 수익 종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4월달 넘어오고 하면서 K 전력주를 가지고 늦게나마 또 이제 뭐 상한가와 서전기전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좀 냈었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AI 테마의 또 새로운 방향,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만한 요런 이제 새로운 순환매가 지금 어느 쪽으로 불고 있느냐, 지난주 혹은 오늘 마감이 된 오늘 월요일장에서 어느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냐, 요런 것들을 보니까 저는 지금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세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 그럴 만한 명분과 재료와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예제 사례들을 보면은 최근에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이 뭐 굉장히 좀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좀
배가 아프기도 한 종목입니다. 실제로 제시해서 이제 매매하고 또 수익도 내고 했었던 종목인데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익절을 한 다음 날 이 종목이 뭐 상한가를 갈 기세로 막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은 결과치에서도 뭔가 배가 아픈 그런 좀 아쉬운 종목인데 이 종목이 결과론적으로 5월 달에만 주가를 보면은 저점에서 고점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68%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요즘에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랑 연결고리를 지어줘 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급등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죠. 엔비디아의 지원을 받는다.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뉴스 기사들이 노출이 됐어요. 폴라리스 AI라는 기업도 같은 그 계열 안에 있는 기업인데 이 종목은 5월 달에 단기간 안에 또 막 상한가도 가고 급등도 해서 저점에서 고점까지 100% 이상 104%가량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시세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뭐 미국에 있는 AI 빅테크 기업들의 이슈들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은 폴라리스 AI가 오늘도 좋았어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오늘의 주가 흐름도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AI 기업 안에서는 우리가 뭐 오픈 AI라는 기업을 항상 또 그 뉴스를 좀 따라가고 흐름들을 좀 같이 팔로잉을 좀 해야 되죠. 뉴스 기사를 보면은 최근에 5월 13일 오픈 AI의 또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GPT 네 번째 4.5가 또 공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약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GPT-5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뉴스 기사들도 시장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까지의 또 인공지능 AI의 또 새로운 모멘텀과 이슈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재료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폴라리스 그룹들은 최근에 소프트웨어 AI 쪽에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이 있죠. 한글과 컴퓨터는 과거에 1월 달에 엄청난 상승률을 단기간 안에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같이 분위기를 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뭐 NH 쪽에서는 한글과 컴퓨터가 본업과 기대되는 AI 사업 분야, 그리고 뭐 실적의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좋게 평가를 했고, 최근에 분위기들이 다른 종목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또 단기 매매를 장중에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소프트웨어 AI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확실하게 좀 힘이 센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 화장품들도 좋았고, 뭐 전력주, 전압주들도 너무 좋았고 했지만, 우리가 그런 종목들은 덜 올라간 자리에서 잘 준비했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치로 이어질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시드렸던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미 많이 막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AI 기업 안에서도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좀 덜 올라간 종목이 제 눈에는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뒤에서 히든 종목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관련된 이슈들을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안전혁신 포용 합의문을 추진을 했다. 이번에 또 서울에서 AI 관련된 컨퍼런스 정상회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뉴스 기사가 대단한 모멘텀을 터트릴 만한 내용들은 아닌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많은 국가들 이제 정상 국가들이 지금 AI 확장에 대한 이제 빠른 그 성장 속도에 맞춰서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으로 굉장히 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나올 만한 내용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AI 소프트웨어 기업의 다른 예제 사례들을 계속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더존비존이라는 기업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더존비존 같은 경우도 오늘 금요일 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가 바닥을 치고 막 많이 밀렸잖아요. 하락 종목이 우위에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이 종목은 오늘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고 장중에 10%가량 상승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소프트웨어 AI 쪽에서의 종목들이 시세들이 다 강력했죠. 그리고 이 종목은 이 위쪽에 초록색 매물대를 보시면은 지난번에 전고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언덕에서의 그 벽들, 그 다음에 한번 밀렸다가 다시 붙이는 요 구간들,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종가로 다시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차트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기술적 분석을 좀 하신 분들이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을 당연히 추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매물대 소화 구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세들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힘을 굉장히 좀 잘 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분위기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부각이 좀 덜 됐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다음 후속주로, 그 다음 급등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CG트로닉스의 뭐 후속 상한가 도전주로 준비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1월 달에 주가 상승률을 너무 강하게 가져갔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의 이런 급등 사례들은 다음 이슈가 있고 다음 분위기가 올라왔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은 과거의 사례들이 기대감으로 뒤바뀌어서 오게 되죠. 과거에 보여줬었던 이런 변동성과 그 다음에 최근에 보여줬었던 폴라리스와 AI의 뭐 상한가라던가 이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후속 종목들한테 아니면 덜 올라간 종목들한테 아니면 좋은 이슈가 더해지고 있는 위치에서의 종목들한테는 거래량 쏠림 현상들이라던가 기대감으로 인한 또 폭발적인 상승률 이런 부분들의 분위기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히든 종목도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술력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많이 되는 기업들. 요즘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AI 사업 쪽으로 확실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매출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터졌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이제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런 괴리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실제로 돈을 벌고 실적이 막 터지는 기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AI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뭐 진행형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가지고 있는 뭐 기술들을 팔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팔고 그러면서 매출들이 발생하고 실적주로 떠오르는 종목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도 앞으로 이제 멀리 본다라고 하면은 실적주로서도 충분히 개선폭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보여드렸던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던가 한글과 컴퓨터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AI 소프트웨어 급등 순환매 랠리를 동참할 수 있는 기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다가 요즘에 거래량 터뜨리면서 위쪽으로 돌파에 대한 액션들이 나왔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 매물대를 소화하거나 바닥을 돌파하는데 윗꼬리들이 자주 출회를 하고 있는 CG트로닉스가 상한가를 가기 전에 보여줬었던 그런 기술적 흐름이랑도 충분히 좀 흡사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시는 분들께는 이 종목을 열심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참여를 하실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상한가 스쿨을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 위쪽에 있는 QR코드를 빨리 찍으셔서 저희 그 대화방에 들어오시면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또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뭐 그냥 바닥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좀 다소 아쉬울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의 다음 뉴스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어요. 옛날에 엔비디아가 기술자, 그 다음에 그 개발자 컨퍼런스를 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막 폭등하고 급등했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자 컨퍼런스를 이제 그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AI 관련된 뭐 PC 버전이라던가 새로운 기술력들에 대한 뽐내는 시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 AI 칩 뭐 내주 출시를 한다. 클라우드용 CPU 경제 본격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발 새로운 AI 이슈와 그 다음에 뉴스들이 나올 만한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다음 뉴스 기사. AI 개발 전면전 예고. 적으로 만난 알파고의 두 아버지. 이 알파고의 두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알파고를 같이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구글 쪽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AI 이제 가장 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좀 되었고 지금 뭐 최근에 구글이 또 컨퍼런스 그 개발자 컨퍼런스를 하고 거기에 뉴스들이 던져졌죠. 그러다 보니까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요즘에 잘 올라갑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또 새로운 뉴스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개발자 컨퍼런스 일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히든 종목이 우리나라에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마이크로소프트랑 가장 AI 협업 관계가 가장 진득하고 강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뭐 이미 뭐 이제 발표된 뉴스 기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미 뭐 그런 협업으로 인해서 강조가 됐었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컨퍼런스
개발자 회의가 좀 나와주기 전에는 이 종목을 좀 미리 매수를 해놓고 아직까지는 막 터지는 흐름들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 저는 이 종목을 선취하고 그다음에 음봉을 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낮게 매수를 해서 한 방에 터질 수 있을 만한 이런 기대감들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히든 종목의 흐름이 뭐 실제로 너무 좋아요. 제가 예전에 뭐 어디서 추천했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상한가 스쿨 안에서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들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데 실제로 CG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제시드리고 지금 뭐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상한가 이후에 뭐 50%, 60%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같은 분야이고 AI 쪽의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CG트로닉스 상한가에 후속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와 함께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을 또 단기간 안에 또 좋은 수익에 도전을 해보실 분들은 잠시 후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현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톡방 입장 가능한 QR코드죠. 카메라에 키셔서 이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종목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입장하는 것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또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무료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가능하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